안녕하세요. HLB 진양구 회장님의 블록딜 물량을 받은 외국계가 있다고 기사에서 나와 있죠.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딘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혹시나 여기 있을까 싶어서 마켓 스크리너에 오랜만에 들어와 봤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 marketscreener.com을 치면은 그 다음에 HLB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HLB INC라고 나와 있는데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HLB고요. 처음에 딱 보면 이제 서머리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컴퍼니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HLB인지 일단 여기에 코리아 표시가 있고 내려보면 진양곤이라고 매니저가 있습니다. 체어맨이라고 되어 있죠. 그 다음 CEO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HLB가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서 쉐어 홀더스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. 이제 에쿼티스는 이제 주식이죠, 주식. 그래서 진양고 회장님이 9%를 가지고 있고, 그래서 다른 이거를 계속해서 추적하셨던 분들은 각자 지분이 어떻게 뭐 증감이 됐는지를 한눈에 아실 수 있을 텐데요. 저는 계속 보질 않아가지고 뭐가 증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, 그래서 블랙록 뱅가드 그룹의 지분이 2019년 10월 29일 당시에 얼마였는지를 일단 보겠습니다. 블랙록이 여기 쭉쭉쭉 해서 2.8%, 그 다음에 뱅가드 그룹이 2.45%로 이때 이제 매수를 한 상태였습니다. 2019년 말 대비 지금 이제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기 보면은 블랙록은 1.98%, 네, 블랙록이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여기 있죠? 0.53. 이거랑 더하면은 몇이죠? 아무튼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뱅가드는 이거 하나일 거예요. 뱅가드는 2.5니까 2.45에서 0.05 정도 더 늘은 상태가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이거를 최신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게, 일단은 다트로 다시 가서 보면은 진양고 회장, 이거 말고 이 밑에 걸로 보면은 진양고 회장님 지분이 8.04%로 줄었습니다. 진양고 회장님 보고자는 여기 진양곤 특별증권 뭐 보면은 8.87, 그래서 8%대로 지금 내려왔거든요. 이거를 이제 블록딜을 하면서요. 그런데 여기 지분을 보면은 아직 9.12%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 5월 12일 오늘 나왔잖아요.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업데이트가 됐다면은 이제 8. 몇으로 찍혀 있어야 되는데 아직 9.12로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다른 뭐 블랙록이라던가 뱅가드라던가 이쪽 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며칠 지나면은 이제 요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거를 캡처해 놨다가 지분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다른 주체가 샀다고 하면은 1% 정도 비중이니까 여기 1% 안 되는 것들도 다 적혀 있잖아요. 여기에 1% 정도 되는 게 아마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블랙록이랑 뱅가드 둘 다 그 패시브 인덱스 펀드로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. 뭐 ETF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가 유명하죠.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거고, 지금은 이제 블랙록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. 뱅가드가 2위인가 그럴 거예요. 세계 순위가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블록딜에 관해서 한번 또 이제 정리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, 큰 선들의 주식 대량 매매. 그래서 일반 이제 뭐 소액 주주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데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. 하지만 뭐 진양 회장님 같이 10% 정도 수량 가지고 있다면은 시장에 던지는 순간 그 VI 걸립니다. 하락 VI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딜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보통은 블록딜이 왜 악재로 되냐? 대량으로 누군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대량으로 누가 또 매수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은, 우리가 왜 더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, 이거 HLB랑 관계없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. 왜냐면은 회사 내부자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은 일단 밖에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니까 사는 거겠죠. 뭐 펀드들이 사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를 살 겁니다. 근데 보통은 이제 블록딜 할 때는 여기 대주주나 뭐 2대, 3대 주주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.
그러면 이제 블록딜이 될 때는 그러면 왜 사는 거냐? 내부자는 팔고 싶어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왜 살려고 하냐? 시가보다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대량으로 매도를 하려면은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됩니다. 좀 싸니까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겠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통상 여기 5에서 8% 가량을 할인해 줍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 하면은 뭐 이거 이렇게 할인해서 해주고,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명했죠.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이 아니라 사고 싶은 그 옛날부터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투자자인지 펀드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외국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넘긴 거라고 말을 하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누구 살래요?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겠죠. 그 다음에 블록딜은 영어로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요. 블록딜입니다. 블록, 이런 덩어리를 딜한다. 딜은 거래하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덩어리째 거래를 하는 걸 바로 블록딜이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뭐 가상화폐, 비트코인 같은 거는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용어 설명 같으면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 발표 기간이라고 되고, 서머 랠리라고 하는 것은 여름 휴가철 주가 강세, 리레이팅은 재평가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블록딜의 중개를 하는 증권사들이 있겠잖아요. 외국계가 독차지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블록딜 같은 것도 수수료 같은 거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보면은 뭐 적게는 수십억, 많게는 수백억 원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증권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수익권이 되죠. 보니까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부분 한다고 하네요. 여기 예금보험공사의 신한지주 지분 블록딜, 이런 거는 뭐 코메르츠 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블록딜, 그리고 뭐 여러가지 등등등이 다 보면 UBS, 골드만삭스, UBS, 모건 스탠리, 리먼 브라더스 지금 없죠.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부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외국계만 하냐, 국내는 안 되냐?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열쇠가 있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외국계가 아무래도 뭐 인맥, 뭐 네트워크,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세트렌스케어는 뭐 4천억짜리였잖아요.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내가 아직은 좀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 기사는 2006년에 나온 거고요.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겠죠, 한국도. 그 다음에 블록딜이랑 공매도랑도 연관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면, 그동안 증권업계는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 미리 공매도를 해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았죠. 그 블록딜이 일어나기 전에 뭐 공매도가 뭐 엄청 늘어나 있고 막 그런 것들. 그래서 증권업계가 왜 블록딜을 하느냐라는 것은, 이 블록딜 하면은 회사 주가가 당연히 떨어집니다. 그런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. 이번에 HLB도 사실상 블록딜로 떨어졌고, 셀트리온도 그렇고, 뭐 아닌 경우를 찾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이에 대비한 해지 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약간 불법 같지 않냐라는 느낌의 금융당국이 2016년부터 이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 블록딜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언급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. HLB가 오늘 이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박스권 안에서 뭐 선을 요다고 해야 될까요? 요 안에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주가가 사실 그냥 계속 여기 있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내가 가졌다가 다시 뺏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엄청 기분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많은 주주님들이 다 이제 이런 감정들이 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HLB 특징이 그렇죠. 그 양봉이 한번 나왔다가 그냥 양봉이 나왔다 그냥 다시 돌아가고,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, 이건 하루 만에 돌아가고,
이것도 반등하는 거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,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,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힘든 그런 종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